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3월 5일이었죠. 금강유역환경청이 청주시 오창읍 후길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내리면서 청주시가 행정적 재량권을 얼마나 강력하게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주시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건축허가 후속 절차에 대해서 시가 가진 재량권을 적극 행사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건축허가 불허와 같은 행정권을 통해서 소각장을 허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해당 업체는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픈 이 시민들의 권리는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죠. 시민들의 반대 시위, 정부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명령, 그리고 지루한 법정 공방까지. 그럼에도 소각 사업에 뛰어드는 사업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폐기물을 가져오면서 또 돈을 벌게 되고 그 폐기물을 소각해서 그 소각한 열을 팔아서 또 돈이 되고. 이 소각로 사업이 사실은 지금 어떤 황금알을 낳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크게 건설 폐기물, 사업장 배출 시설 폐기물, 생활 폐기물로 구성됩니다. 매년 배출량이 늘어 2018년 기준 1일 43만여 톤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폐기물 중 2018년 기준 1일 37만 5천여 톤, 약 87%가량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제외한 폐기물의 처리 방법은 아직까지 매립이 많지만 그 한계로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립은 그 매립 용량이 한정이 돼 있어요. 금방 차요. 금방 차다 보니까 보통 5년 정도 쓰면 매립 용량이 다 됐다고 보거든요. 하나 이제 매립장을 건설하고 그러면 또 5년 뒤에 또 하나 쓰레기산이 나오고 또 쓰레기산이 나오다 보면 전국이 다 쓰레기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매립은 처리 비용이 가장 싸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침출수 등의 환경 문제와 매립지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소각 방식은 폐기물 소각로의 건설 및 유지 관리 비용이 기존의 다른 폐기물 처리 공정에 비해 높고 건설과 유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각로 업체에서는 그 쓰레기를 태워주는데 이제 돈을 받고 태워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된 폐를 또 팔아먹음으로써 또 수익을 얻으니까 과거에서는 일석이조의 이제 그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거죠. 최근 소각시설에서 다이옥신 배출과 악취 등 환경 문제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소각시설 인허가 기간에서 신증서를 억제함에 따라 소각 처리 비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계자한테 저도 이제 들은 거거든요. 소각장 관계자한테. 전국적으로도 다들 반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각장 확충이 안 되잖아요. 소각장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폐기물 발생량은 또 예를 들어 예전에 중국이나 동남아로 수출이 많이 갔었는데 막고 중국도 막고 동남아도 막 거꾸로 막 반환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양을 소각장들이 소화하기가 이제 힘드니까 많이 올라갔던 것 같고요. 늘어난 소각량에 비해 처리 시설이 부족하여 소각 처리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요. 2, 3년 전에 비해서 최고 100%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상당히 상승해서 20만 원을 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톤당 20만 원대를 초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량은 줄지 않았는데 폐기물 소각 용량은 정체됨에 따라 기존의 소각시설은 과점의 우위를 점하면서 소각 비용은 기형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소각 사업은 돈이 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이 날이 갈수록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제 국내 그 소각로 업체에 그 많은 그 손길을 뻗치죠.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국내 그 소각로 업체의 한 80~90%가 거의 외국 자본이 지금 잠식하고 있는.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돈이 모이게 되고 게다가 과점 형태로 운영되는 소각 시장에서 쓰레기 문제 해결보다는 쓰레기 사업으로 돈을 버는
환경과 주민의 건강보다는 수익에 집중하는 것으로 관심이 옮겨간 것은 아닐까요? 투자회사들이 많이 소각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각장 여러 개를 갖고 있게 되고 여기는 또 단기 수익만 하는 그런 그 펀드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경쟁적으로 올리는 정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 지배력이 좀 생기니까. 현재 생활 폐기물 처리는 자치단체에서, 사업장 폐기물 처리는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면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필연적으로 야기되는데요. 처리 용량이나 처리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민간 소각장에서 상대적으로 행정 처분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민간 사업장이 소각 시설이 뭐 이런 걸 안 지킨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뭐라 해야 하나 좀 가도하게, 예를 들어서 뭐 그 소각 용량이 200톤이다 그러면은 그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는 거죠. 200톤이면 조금 더 뭐 230. 현재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 사업장에서는 수익이 된다면 과태료를 내더라도 소각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이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행정 처분한 내용에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규정에 맞춰 소각하도록 제어할 방법은 없을까요? 얼마만큼 그 업체가 양심적으로, 그다음에 자기가 물론 이것이 이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기업이지만 그 어떤 마인드의 기업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걸 운영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냥 기대는 수밖에 없죠. 게다가 북이면 지역은 이런 민간 소각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환경이나 건강 면에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설사 이 기준치 이하로다가 이 배출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한 군데 집중이 돼 있으면은 총량적인 면에서 이제 대기질을 급격하게 저하를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소각 시설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 밀집이 돼 있을 경우에 그 지역의 대기질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따라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한테 막대한 그 피해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2월 10일 북이면 소각장 주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작년 4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건강과 악취의 피해를 받았다는 주민들의 청원을 받고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합니다. 북이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각장이 과밀하고 주민들의 질환 발생이 많았기 때문에 건강영향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민간 소각시설을 반대하는 근간에는 법규를 준수하기보다는 이익 추구에 집중하는 민간 소각장에 대한 불신과 관리감독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않아서 환경이나 건강 측면에서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염려에서 출발한다 하겠습니다. 그 매립에서 지금 이제 소각으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공영시설이 사실 10%밖에 안 되잖아요. 다 민간시설이고.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맡겨버리고 그러면서. 그럼 공영소각장은 어떨까요?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고, 일반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민간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 소각시설에서 처리되는 사업장 폐기물은 전국 단위에서 발생합니다. 여기는 뭐라 해야 하나, 이윤을 남기고 그 이 시설을 운영하는 측면보다는 안전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한계 기초 시설로 보는 거니까 어떤 개인 기업체하고는 조금 이 공영소각장 또한 설립 초기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휴암동 그 지원 그 주변 마을이라 그러죠. 주변 마을 그 쪽에서는 지원금이 아무래도 나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불만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닥 많은 거는 아니에요. 어떤 혜택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저희가 지원금은 쓰레기 봉투의 봉투값의 판매 금액의 10%를 그 지원금으로 돼 있어요. 한 가구당 어느 정도 들어가요? 보통 뭐 그 다 다른데 그 가구당 한 1,0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 인간의 삶은 숨으로 시작해 숨으로 끝납니다. 세상에서 나오자마자 첫 숨을 들이쉬고 한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숨을 내쉬고 세상과 하직하는 게 우리들 인생입니다. 깨끗한 공기는 근본적 차원에서 인간 존재의 핵심인 숨의 원천이라 하겠습니다. 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 누구에게나 있죠. 네. 그럼 공영 소각장으로 이게 바꾸면 해결이 될까요? 좀 기존의 민간도 소각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해결 방안을 치고는 너무 극단적이지 않는 조치인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민간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례는 아닐 겁니다. 취재진의 말에 따르면 이 폐기물 사업장의 일정 부분을 공영 부문이 담당을 하게 되면 잘 맡아야겠지만은 민간 부문도 지금보다 오염물질이 덜 배출될 수 있게 신경을 써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좋은 사례가 있어서 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로 한번 가보시죠. 오스트리아 빈에는 도심 한가운데 알록달록 귀엽게 장식한 건물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에 바쁜 이곳. 아기자기한 겉모습이 놀이시설 같아 보이지만 하루 평균 250여 대의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며 도시의 쓰레기를 옮기고 처리하는 이곳은 소각장입니다. 슈피텔라우 소각장. 하루 최고 1,000톤의 처리 용량, 연간 25만 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12만 메가와트의 전기와 50만 메가와트의 지역 난방은 빈 시내 6만 가구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약간의 악취가 나긴 하지만은 참을 만한 수준이고 외부에서는 대체로 냄새 맡기가 어려울 정도로 쾌적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운영과 관리는 빈에너지라는 우리로 말하면 공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견학한 아이들에게 장래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었을 때 망설임 없이 청소부라고 대답한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도 참고해 볼 만한 좋은 사례로 보여지는데요. 네. 오늘은 숨 막히는 게 아닌 숨쉬기 편한 하루였으면 합니다.